안녕하세요. 물리 김연아입니다. 기본 강의 리뷰 테스트 8회 1번 문제부터 해설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빠졌네요. 가에서는 이제 각속도 오메가로 사랑과 원판이 같이 회전을 하고 있었고요. 나에서는 얘가 이제 바깥쪽으로 좀 걸어 나왔더니 3분의 1 오메가의 각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질문은 회전축에 대한 원판만의 회전 관성 모멘트를 물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사용하게 되는 게 가군동량 보존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가군동량이 이제 보존되는 이유는 얘가 설사 지름 방향과 나란하게 걸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랑과 원판 사이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힘에 의해서 매 순간 얘네들의 각 충격량이라고 할까요? 그게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토크의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운동량 변화량이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니까 전체 각운동량은 보존이 된다. 자, 그러면 각운동량 보존을 한번 표현을 해 보십시오. 이게 거의 다예요. 그럼 원판의 모멘트를 그냥 i라고 두게 되면, 원래는 자 얘는 질량 2m이라고 드렸으니까, 그럼 i 더하기 2mr 제곱 각속도 오메가였는데, 근데 이제 원판은 모멘트가 바뀐 게 없고요, 그죠? 사랑 같은 경우에는 2m인데 회전축의 거리가 2r이 됐죠.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이때 각속도가 3분의 1 오메가가 됐다. 그죠? 요것만 이제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어차피 오메가 이런 거는 다 지워질 거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보시면 3분의 2 i가 원판의 관성 모멘트 표현하는 자리가 될 거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3분의 8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mr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가 되니까 지워지면서 mr 제곱으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고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얘는 도르래 이제 또 포함해가지고 요 도르래의 관성 모멘트까지 다 사용해서 회전 운동 자체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르래가 나오면 기본적인 컨셉은 도르래 기준으로 한 세트로 운동 방정식을 가져가던, 뭐 일과 에너지 쪽으로 정리를 하던 충격량 쪽으로 정리를 하던 한 세트로 보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할게요. 그러면 도르래의 관성 모멘트를 베타 mr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요 베타 m을 계속 활용을 할 건데, 병진 운동처럼 꾸미기 위해 가지고 요때 주의해야 되는 게 요 r이 실제 반지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P 같은 경우에는 mr 제곱이라고 드렸는데 반지름도 r이니까 베타 m이 P 같은 경우에는 m을 갖다가 쓸 거고요. Q는 2mr 제곱이라고 드렸는데 2m을 갖다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반지름이 2r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2r 제곱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 자리가 2분의 1m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도르래 같은 경우에는 균일한 도르래라면 기본 모멘트의 식이 2분의 1 mr 제곱이 아닌가요? 맞아요. 맞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헷갈릴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기본 그 기하학적인 모양 때문에 2분의 1 mr 제곱이 일반식인 건 맞아요. 도르래 관성 모멘트는. 그래서 얘는 2분의 1 EMR 제곱인 거라 질량이 EM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하필 또 2분의 1이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얘는 도르래 질량이 M이었던 거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요 실제 반지름 제곱으로 들어가 있는 앞자리를 전부 다 베타 M이라고 활용해서 식을 구성을 할 거라 그것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억번을 보시면 Q의 가까속도의 크기를 구해라. 자, 그러면은 가까속도는 당연히 선방향 가속도하고 관계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를 운동 방정식을 한 방에 표현을 하게 되면은, 한 세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가속도를 알 수가 있고 가까속도에 대한 걸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한 세트로 운동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B의 중력과 A의 중력, 장력은 잠깐 무시할 거라, 말자임은 이런 방향성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EMG-MG니까 말자임 MG. 그러면 A의 질량, B의 질량, 자 베타임 갖다가 쓸게요. 우리가 구해놨습니다. P는 M이고요. 베타 M이. 그 다음에 Q는 2분의 1M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M 플러스 2분의 1M 곱하기 가속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3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7이 돼서 가속도가 7분의 2G가 나왔죠. 되셨을까요? 그럼 가속도가 이제 7분의 2G가 3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4죠. 그럼 4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9분의 2G가 돼야 되겠죠. 가속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A나 B의 가속도가 PQ에 대해 가지고 접선 방향 가속도가 될 거라서 요때 한번 써먹을 수 있는 게 접선 방향 가속도가 R, 알파 요런 관계가 있죠. 그럼 이제 P 같은 경우에는 가까속도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속도는 지금 아니까 9분의 2G를 P의 반지름 R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가까속도가 9분의 2G를 Q의 반지름은 2R입니다. 2R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R분의 G가 될 건데 여기가 9분의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9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제 Q만 물어봤으니까 Q의 가까속도는 요거다. 그래서 기억은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A의 운동 에너지가 2일 때 PQ의 회전 운동 에너지 합은 3, 2가 되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여기는 어떤 컨셉이냐면 함께 모두 운동을 하고 있죠. 함께 실에 연결돼서 도르래 포함해서 다 함께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력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A의 운동 에너지가 1이면 B는 질량, 속력은 똑같은데 운동 에너지 정의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B 같은 경우에는 질량만 2배라,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PQ는 운동 에너지 종류가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가 될 건데 얘도 베타임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P 같은 경우는 베타임을 활용을 하게 되면 자, 속력 요 A가 운동 에너지가 2일 때 속력을 V라고 둘게요. 그럼 P는 2분의 1
베타 m m이죠. 여기가 v제곱 이렇게 돼요. 얘가 2가 되죠. 그 다음에 q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여기가 베타 m이 2분의 1m, 그죠? 그리고 여기가 v제곱, v는 다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 2가 되죠. 그래서 합은 2분의 3,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회전운동 에너지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차피 이렇게 나와요. 원래 회전운동의 에너지를 2분의 1 모멘트 각속도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2분의 1 A 같은 경우에는 mr 제곱이 관속 모멘트이고, 그럼 각속도 오메가가 선방향 속도 v에 대해 가지고 v는 r 오메가가 성립을 하니까 r분의 v 대입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r 제곱이 지워지면서 요식이 그대로 나오죠. 당연히 q도 똑같이 됩니다. 2분의 1 관속 모멘트가 얘는 2mr 제곱인데, 그죠? 근데 여기가 반지름이 2r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r분의 선방향 속도의 제곱, 이게 오메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2 있고 제곱할 거라 4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4분의 1이란 숫자로 나오니까 요거랑 또 똑같은 값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베타 m 쓰면은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 D급번을 보면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분명히 B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갈 건데 외력에 해당하는 장력이 윗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를 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B는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A는 위로 올라가는데 장력도 윗방향이기 때문에 따라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죠. 외력이 아니른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근데 만약에 도르래 회전이 없었으면은 전체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 같아요. 요게 강체 역학 전 단계까지였고, 근데 지금은 PQ의 운동 에너지 증가분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B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PQ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요거랑 값이 같아야 되겠죠.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D급 같은 경우에는 한 세트로 봤을 때는 장력, 외력에 해당하는 장력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외력이 하는 일이 없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단 PQ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도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되더라. 자,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이제 강체 역학에서 평형 쪽을 이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알짜임은 0이다와, 그죠? 알짜 토크는 0이다. 두 개를 이제 써먹을 거다. 자, 그러면 T1과 T2의 크기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퉁쳐가지고 둘 다 T라고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흰 표시 T1, T2는 되어 있고요. 근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요 막대 지금 질량, 즉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대 질량 중심에다가 500N 표시를 해야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T1, T2 요거 이제 T로 같다라고 둘 거고, 그리고 얘가 무게가 W라고 되어 있는데 요 줄에 걸린 장력도 W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 지점에 W로 당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R자임이 0이다 에서 그럼 ET가 W 플러스 50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자 토크는 0이다. 요걸 이제 표현하게 되면 T나 W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W가 얼마야? 라고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이제 T가 작용하는 있는 곳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축을 이렇게 둘게요. 그럼 W에 의한 토크는 0이 될 거고요. 그럼 T에 대한 1차식이 되니까 T가 얼마다 이렇게 그냥 나와버리죠. 물론 다른 데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난이도가 달라지거나 식이 어려워지거나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는 임의로 설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회전축을 여기다가 뒀다라고 하게 되면은 T1에 의한 회전하려는 방향은 이렇게 W 토크 안 만들고요. 그다음에 500N 무게에 의한 회전하려는 방향 이렇게 T2에서 회전하려는 방향 이렇게 보이실까요? 그럼 회전하려는 방향이 얘랑 어떻습니까? 반대가 되죠. 그죠? 근데 얘랑 500에 의한 토크가 같은 방향이죠. 요것만 요런 것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T1 쪽 어차피 크긴 T라고 할 거기 때문에 회전축으로부터 거리는 제 원래 푸는 습관대로 써버리는 바람에 자 0.3 곱하기 T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 500에 대한 거 표시를 할게요. 여기 질량 중심에다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길이는 1m라고 그랬고요. 그죠? 그러면은 1m에서 가운데니까 0.5m 위치에 있어야 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질량 중심까지가 요 막대의 총 길이가 1m라고 해놨으니까 여기가 0.5m가 되겠죠. 그럼 내가 필요한 길이는 얼만큼이냐면 요만큼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필요한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따라서 0.5에서 요 길이는 그러면 0.2m가 되겠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여기 0.3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랑 더해서 0.5가 돼야 되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0.2m 곱하기 500 표현됐고요. 자, 그러면 얘가 T2에 의한 토크랑 크기가 같다. 0.4가 되겠죠. 그죠? 0.7에서 0.3 빼면 되니까 곱하기 T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어차피 T도 구할 수 있고 그럼 T가 계산하게 되면 3T 더하기 1000이 4T가 될 거기 때문에 따라서 T의 크기가 1000이 되죠. 그럼 T가 1000N이 나왔으니까 그럼 2000이고요. 요거 넘어갈 거기 때문에 따라서 W는 1500N. 자, 그래서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넘어가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는 굴림 운동에 대한 내용이고요. 관성 모멘트는 3분의 2 mr 제곱이라고 드렸습니다. 기억번을 먼저 보면 물체가 요거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거 최하점인 B를 통과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을 때 마찰의 종류는 정지 마찰력인데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요 최하점 요거는 순간적으로 요 순간에는 연직성분의 힘만 존재를 하죠. 수평 방향으로는 어떠한 힘도 없기 때문에
이 순간은, 이 최하점에 있는 이 순간은 미끄러지려고 하려는 힘이, 미끄러뜨리려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미끄러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마찰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번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B를 통과하는 순간 트랙으로부터 받는 마찰력은 0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그리고 이제 니은번, 물체가 B점을 통과하는 순간 트랙으로부터 받는 수직항력의 크기는 5분의 11mg이냐? 요거는 어느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가 이제 구르면서 그 질량 중심의 궤적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스몰한 라지에 비해서 매우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원궤도를 따라서 질량 중심의 궤적은 원운동을 하고 있죠. 원운동을 한다. 거의 동의어. 구심력은 있다. 구심력 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니은은 원운동 내용으로 들어가야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최하점을 통과하는 순간에는 수직항력과 중력이 있을 건데 원운동을 하니까 구심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죠? 즉 n-mg가 최하점을 통과할 때의 뭐가 된다? 구심력 역할을 하게 된다. 그죠? 그러면 요게 원운동 반지름분의 m 최하점 속력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요것만으로는 지금 쓱 봤더니 모질라죠. 그죠? 그래서 뭔가 한 개 더 필요할 거고, 그때 이런 비등석 원운동에서 특히 자주 사용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죠. 어차피 마찰력도 정지 마찰력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손실은 없고 외력이 하는 일이 없어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죠. 그럼 어디랑 어디랑 비교를 할 거냐? A랑 B를 딱 비교를 해버리면은 깔끔하죠. 왜냐면은 A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가만히 놓아서 출발을 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2분의 1 mv 제곱만큼이 될 거고요. 이때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mgr이다. 이렇게 쓰면은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얘가 굴림 운동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굴림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됩니다. 즉 회전 자체의 운동도 있기 때문에 굴림 운동을 표현하는 에너지로, 그래서 2분의 1 m 플러스 베타 m 3분의 2 mr 제곱, 질량 중심 속력의 제곱, 요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게 조금 까다롭긴 하죠. 그죠? 근데 굴림 운동한다? 그러면 굴림 운동할 때는 운동 에너지 자체를 한 번에 표현하기가 조금 번거로워서 2분의 1 질량 중심 모멘트 각속도 제곱 더하기 2분의 1 총질량 질량 중심 속력의 제곱, 이렇게 쫓아가는 것처럼 질량 중심을 따라가는 것처럼 봤을 때 회전 운동 에너지를 표현한 다음에 실제로는 그 질량 중심의 속력이 모든 질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만큼을 추가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을 해서 표현을 해줘. 그래야지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리고 요걸 정리한 게 이 아이가 되는 거고요. 그죠? 역시 이번에도 베타엠을 활용을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즉 mv 제곱을 몇 mgr 꼴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게 나왔죠.
그럼 여기 대입할 여지가 생겼다. 요 자리는 3분의 5가 될 거고 앞에 2분의 1이 붙어 있죠. 그럼 이게 6분의 5가 될 거고, 그러면 mv 제곱이 5분의 6mgr이 될 거고요. 그럼 그걸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m-mg가 그럼 5분의 6mg가 되겠죠. 따라서 n의 크기는 5분의 11mg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굴림 운동한다라는 걸 놓치지 않아야지 니은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번, 관성 모멘트가 더 작은 동일한 모양의 물체가 A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구르는 운동을 하게 되면 B를 통과할 때까지 운동 시간은 감소한다. 이제 모양은 똑같고, 그러면 이제 반지름 이런 건 다 똑같을 건데 모멘트가 다르다 그랬죠. 뭐 속이 더 차 있다든가 밀도가 좀 다르다든가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아니면 총 질량이 다르다든가, 그죠? 어쨌든 똑같은 모양을 동일한 실험을 했는데 관성 모멘트가 작다. 관성 모멘트라는 거는 회전 운동에 대한 저항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이 병진 운동에 대한 저항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서 많이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관성 모멘트가 작다를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걸로 바로바로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수험생은 그게 조금 어려울 거고, 그러면 디귿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설지에 있는 방법처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어느 이제 원궤도의 이런 지점을 통과를 할 때 그럼 질량 중심의 요 순간에 이제 접하는 경사면을 생각을 했을 때 경사 방향 힘이 mg 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죠? 그럼 이제 우리 강의 시간에 연습했던 거, 그럼 mg 사인 세타, 그 강의 시간 예제 중에 지금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거 떼굴떼굴 굴러서 내려오는 거 운동 방정식 표현하는 거 한번 해봤었죠. 그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아이가 m 플러스 베타 m 회전 운동 방정식을 정리하면 요 아이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어느 지점을 통과하냐에 따라서 경사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속도 크기는 점점 변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진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똑같이 생긴 물체로 실험을 했을 때, 뭐 EI로 실험을 하던 두 번째 실험을 하던 간에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을 하진 않는데 경사각이 자꾸 바뀌니까. 근데 매 순간 가속도가 더 컸다면, 만약에 매 순간 가속도가 더 컸다면, 그렇다면은 속도 자체, 병진 방향의 병진 운동의 속도 자체도 많이 커졌을 거고요. 평균 속도가 크기 때문에 더 빨리 B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태클을 타도 괜찮아요. 그러면 베타엠이 작은 걸 사용을 했으면 이건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mg 사인은 똑같잖아요. 그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평균적인 가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더 큰 운동을 했고요. 그럼 B에 더 빨리 도착을 하게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근데 질량이 다르면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질량은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이런 걸로 해도 되고, 아니면 니은에서 했었던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해석을 해도 깔끔합니다. 한 번만 더 써보면 운동 에너지 증가분이 2분의 1 m 플러스 베타 m v 제곱
포텐셜 에너지 감소분이 mgr 이런 꼴로 쓰일 건데 역시 질량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워질 거라. 그죠? 그러면 베타가 지금 작은 걸 사용했다라는 얘기는 요 mgr 내지 gr은 같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B에 도착하는 순간에 속력이 더 크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평균 속력이 더 큰 것이고요. 그러면 B에 더 빨리 도착을 해야 되겠죠. 운동 시간은 더 적게 걸리더라. 이렇게 골라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디귿이 좀 많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유체역학에서 이제 기억 니은은 유체역학 문제고요. 디귿은 단진동 문제로 출제를 해봤어요.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은 같이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에서는 A의 중력과 일단은 mg라고 쓸까요? 그 다음에 부력은 유체 밀도 g 잠긴 부분 부피 이렇게 쓰죠. 여긴 전체적인 테마는 기억 니은까지는 평형이긴 합니다.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 뭐 조금 더 표현을 해보면은 요거는 A의 밀도 G, A의 부피를 하면 되죠. mg 자체가. 그럼 A 부피가 3V죠. 그래서 사실 A의 밀도는 얼마? 유체 밀도의 3분의 1이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실에 연결돼서 정지 상태를 함께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표시를 먼저 해보면은 그러면 A와 B의 중력의 합이 부력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로 G 잠긴 부분은 A가 2V, B가 V니까 3V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 아이하고 요게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 이해되실까요? 근데 가에서 mg, A의 중력이 로g V였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로g V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얘를 3mg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질문에 따라서 편한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기억번. B의 질량은 m이냐? 그럼 B를 몇 m으로 표현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로g 3V가 mg 더하기 B의 중력 이렇게 될 건데 하필 얘가 가로부터 3mg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B의 질량은 2m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나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로 VG의 꼴이냐? 나에서 그럼 보시면은 현재 이 아이 질량이 EMG고요. 그죠? 물론 이제 A 쪽으로 판단해도 되는데 그냥 B가 깔끔해 보여서 B로 했습니다. 여기가 중력이 EMG 그 다음에 B는 장력. 어차피 동일한 실 위에 모든 위치 장력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유체에 잠겨 있기 때문에 부력도 있죠. 부력. 그죠? 그럼 장력과 부력의 합이 B의 중력과 크기가 같다. 그러면 T 더하기 로 GV 요게 EMG다. 그럼 따라서 로 GV가 가로부터 MG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T의 크기가 MG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한번 표현한 것 뿐이에요. 로 GV는 어차피 MG니까 크기가.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단진동 연습인데
단진동 주기를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복원력을 어떤 비례 상수 곱하기 변이의 꼴로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오메가 구할 수 있고 주기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높이가 3h이고 그리고 밑면적은 뭐 직육면차를 했으니까 윗면적이라고 봐도 상관없고 밑면적은 A이다. 그게 물체 A였습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물체. 자, 근데 나 상황에서 이 실을 끊어버리게 되면 그 가랑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끊어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가가 지금 평형 상태죠. 그러면은 실이 끊어지게 되면은 A는 평형 지점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평형 지점으로 돌아가려는 복원력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형점을 지나가게 되면 그때 속력이 또 최대라 얘는 질량이 있으니까 관성 때문에 즉 계속해서 위아래로 들쑥날쑥거리는 단진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가 평형점 위치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럼 끊어버렸을 때 그러니까 여기는 뭐 요거까지 표현을 하자면 EVV니까 EH 잠긴 깊이는 H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는 지금 이렇게 선으로 그어준 요것만큼이 위에 떠 있을 때가 평형점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평형점 대비 현재는 이제 H만큼이 더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게 요 상황에서 즉 이건 질문에 넣어놓진 않았는데 그럼 평형점 대비 H만큼 내려가 있다가 진동을 시작할 거니까 요 H가 최초의 변이가 되기 때문에 얘가 진폭입니다. 그래서 평형점 대비 H만큼 내려갔다가 또 수면에서 H만큼 더 올라갔다가 그거를 반복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진폭은 지금 필요 없고 그래서 얘가 왼쪽 그림을 활용을 합시다. 여기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단진동 운동을 할 건데 현재 이게 평형 위치고 그래서 얘가 한 X만큼 밑으로 더 내려가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평형점 위치에서는 지금 복원력에 해당하는 힘이 없는데 이만큼의 부피가 더 내려갔죠. 그죠? 평형점 대비.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피에 해당하는 부력만큼이 복원력 역할을 하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복원력 M 오메가 제곱 X. 자, 그러면 이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X만큼 평형점보다 밑에 있었다. 그럼 더 잠긴 것만큼이 띄우려는 복원력이 될 거다. 그러면 걔만 표시를 하면 해설지하고 조금 다르게 생략을 약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해설지에 비해 가지고는 해설지는 전체 힘을 다 표시를 한 거고 저는 이게 딱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X만큼에 의해서 추가된 부력만큼이 복원력으로 작용을 할 거야 라는 걸 그냥 써버릴 겁니다. 그러면 부력이니까 로G V로 표현할 건데 로G 빨간색만큼의 부피만 표현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밑면적 곱하기 X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요만큼이 부력의 크기가 되면서 얘가 지워지죠. 그러면 오메가라는 게 루트
m분의 로 g가 됐고요. 근데 지금 답에 나와 있는 디귿에 나와 있는 꼴은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물체의 질량은 물체의 밀도 곱하기 물체의 부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m이라는 거를 A의 질량이니까, 그럼 m을 A의 밀도는 유체 대비 3분의 1이었습니다. 3분의 1로, 그 다음에 부피는 밑면적이 A고 높이가 3h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지요. 이해되실까요? 여기 A 빠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놓게 되면 3 지워지고 A도 지워지고 로우도 지워지고 해서 루트 안에 남는 게 그러면 H분의 G만 남아요. 그래서 오메가가 루트 H분의 G가 되죠. 자, 따라서 주기는 2파이 나누기 오메가니까 루트 G분의 H가 나옵니다. 이게 조금 아니다. 익숙하지 않으시면 많이 어려울 건데, 그러면은 아직 다져지지 않으셨다면은 요렇게 표현해야지를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기억 니은은 유체 역학 내용 그대로 그냥 푸실 수 있는 거니까 기억 니은은 충분히 자기 걸로 소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